소개 감사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앞에 두 연자분께서 이제 저희가 기존까지 있었던 이 팩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강의가 아마 앞으로 우리가 중환자실의 구조라든지 이런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화두를 좀 던져주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제 강의 이후에 이제 저희 문재영 교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강의가 그걸 계속 이어가서 하는 강의라서 앞에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통계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흐름만 맥락을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강의의 첫 번째의 질문은 이겁니다. 저희 이제 중환자실로 환자가 입실을 하면, 저희 물론 의사가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패컬티에 있는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환자가 왜 지금 중환자실로 입원을 해야 돼? 이 사람 오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역으로 물어봤을 때 현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에 직접 환자가 중환자실에 꼭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한 번씩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받지 않아도 될 환자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작 이러다 보니까 받아야 될 환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중환자실에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3차 병원은 이 중환자실의 전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팩트들을 봤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아마 이제 한국 중환자 진료의 구조적인 그런 현황에 대한 걸 알려드렸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저희 송호경 교수님께서 하신 거는 현재 이제 저희가 중환자실을 평가할 때 카파시티와 캐파빌리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연구이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연구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우리나라를 분석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그런 앞에 있었던 이런 팩트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구조의 중환자실을 가지고 이 3차 중환자실은 어떠한 역할, 상급 중환자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3차가 아닌 다른 지역 거점들의 지역의 중환자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 ICU의 현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과밀화되어 있고요. 부적절한 전원이 너무 많이 증가해 있고, 그리고 무분별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밀화됐다는 얘기는 ICU의 병상 가동률이 80에서 90% 이상의 중환자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좋은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보호자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의료진이 주말에 부재되는 경우도 많아서 꼭 가지 않아야 될 환자들을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로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희 충청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메이저 병원들의 역할 분담이 이제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거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 그 치료들도 서울 쪽으로 보내게 되는 이런 unregulated centralization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강의에서 평가 기준들 자체가 모호했고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들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병원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원을 받게 되면 다시 전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 보통 이런 경우는 로컬 병원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 수익의 입장에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을 다시 전원 보내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capability라든지 이런 평가,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어느 병원으로 전원을 보낼 때, 삼성병원으로 보내겠습니다, 아산병원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병원이 그거를 정말로 캐파시티와 캐파빌리티가 지금 현재 가능한 건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원을 보낼 때 막연하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보통 전원 보낼 때 이 병원에 우리 의국 출신의 선생님이 계시니까 전화를 드려서 전원을 보내야겠다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원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프로토콜의 부재 때문에 저희가 전원을 보낼 때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서로 공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원 의뢰가 공식적인 의뢰가 아닌 이 사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의뢰가 간혹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느냐? 환자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환자는
고난이기 처치가 필요한 환자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하지만 자리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이 어렵고요. 상급병원 입장에서는 우리 의국 출신이라 꼭 받아줘야 되는데 혹은 어 전원이 이렇게 역으로 전원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상급 병원에서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로컬 병원의 입장에서도 다 모든 환자를 보내버리게 되면 자기네 중환자실은 아무도 근무를 안 하면 나는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시스템의 부재는 셋 다 모두 피해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게 충청권의 현실입니다. 이제 밑에 관양대병원과 을지대병원도 있지만 대전, 세종, 충남대병원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이상한 구조의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북쪽으로는 순천향대학병원과 단국대학병원이 있지만 이것도 한시 방향 쪽에 우측에 상향되어 있고요. 주변에 순천향대학병원이나 단국대병원은 서울 경기권하고 이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고요. 세종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충북대와 인접해 있고, 충남대병원과 이런 마찬가지로 다른 병원들도, 대전권의 병원들도 수도권의 KTX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홍성, 보령, 서산, 태안과 같은 서쪽에 있는 병원들에는 이런 상급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쪽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이송 시스템이 된다면 한쪽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수용이 가능하다면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막고 이런 지역 병원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제 이중적인 지정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모습과 환자 상태를 봤을 때 상급 종합병원의 ICU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인식은 우리 병원은 상급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새로운 정의는 모든 환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ICU의 4가지 핵심 기능은, 첫 번째는 에크모나 ARDS, MOF 환자들이든지 아니면 브레인 인저리를 받은 사람들의 하이스트의 어카이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수용처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안으로만 받지 않는 투웨이 레퍼럴을 가지고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전원 의뢰 조정을 하는 병원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 혼자 잘난 병원이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들에게 이런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정보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에듀케이션의 번역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역할들이 지역에서만 국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정책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게 국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스트 어카이트 케어를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국가에서 보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기계 자체도 많이 받았고 인공호흡기도 많이 받았는데, 현재 지금 그게 지역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잘 조사가 안 되고 있고, 실제 에크모는 기계가 있는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에크모 기계를 돌리는 일부 병원들에서는 오히려 기계가 모자라서 기계를 못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원이 모자란 게 아니라 자원의 재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상급병원으로 일단 재배치를 시켜서 에크모라든지 중증 ARDS 환자, MOF 환자, 그리고 이식후 환자, 그다음에 바드 환자 같은 경우를 이제 상급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료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의료 자원의 상황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 호흡부전이나 심부전, 그다음에 심부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2차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나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키드니가 나빠서 CRRT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쪽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레션이 돼서 MOF로 간다면 그런 환자들을 이런 상급 중환자실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송호경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에크모, CRRT, IABP나 바드, 그다음에 이식후 치료라든지 뉴로 ICU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능은 하지만 잘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급병원으로 일단 전담의 역할을 줌으로써 오히려 지역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고 상급병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건 이 양방향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상급병원은 무조건 들여오는 쪽에 원사이드로의 원웨이로의 중환자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치료 수준에서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 이거를 로컬 병원으로 적극적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지역 병원에서 일단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보호자가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법적으로 조금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요건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이 지역 병원에서 전원을 못 받는 이유가 그 병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런 치료했던 이런 데이터들이라든지 프로토콜들이 그쪽 병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의뢰 양식을 통해서 전원을 보내거나 전원을 받는 이런 지역 표준화의 프로토콜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상급병원은 워낙에 훌륭한 의료진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잘 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피라미드 형태처럼 위에가 너무 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병원이 구루루루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나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자꾸 나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병원에서 하는 원내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거점 병원들에 다니는 여러 병원들에게 이런 순환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2차 병원의 정기적인 의료 교육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이런 프로토콜을 보급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원 시스템의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각각 모든 병원들이 학회나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이런 프로토콜대로 치료를 하게끔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예시가 2026년에 최근에 셉시스 번들이 조금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아워 번들과 3아워 번들이 나왔는데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는 이런들의 데이터들은 빨리 모아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2차 병원에서는 환자 보는데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챙겨서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토콜화된 그 표준화 교육을 조금 보급해 주는 게 좋고, 이제 이 전전 때 텔레 ICU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의료원에서 아마 텔레 ICU와 이 컨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AI 장비들이 많아졌고 엣지 AI라고 해서 저희가 의료 데이터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3차 병원의 이제 상급 병원의 ICU는 중환자실 세부 전문의를 트레이닝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메이저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 거점 병원의 상급병원에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세부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학회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부 전문의를 양성을 하고요. 세부 전문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PA법이 바뀌면서 중환자 전문 간호사 양성에도 충분하게 이제 비용과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방병원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다학제가 조금 부족한데요. 약사님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학제 전문직에 대한 이런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급 병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표준화를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바뀌었던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각각의 모든 병원이 일률화되고 이제 표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침서들을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역 진료의 컨버너 의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정책적인 문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거를 위쪽으로 올려서 뭔가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3차 병원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병원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학교 그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들은 다음에 이거를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를 보고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루트, 예, 스피커의 루트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상급 종합 상급 병원의 ICU라고 저희가 보는 게 '아 우리는 어려운 환자만 수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야.'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 단순히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이제 창구의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capacity, capability 그런 팩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이 평가만 가지고 각각의 병원들은 '그래 우리 중환자실은 1 등부터 몇 등까지 나열했으니 우리는 5등 정도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건 줄 세우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각각 인증을 받은 병원에 어떻게 환자를 배포하고 자원을 재배포할 건지 그런 역할들을 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자원의 재분배는 크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어느 정도의 의료 자원 수준은 세계에 내놓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캐파시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캐파빌리티에 대한 재분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은 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해 줘야 되고 그 지역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해 줘서 이제 상급 병원의 중환자실이 충분하게 로딩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 병원의 ICU도 충분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환자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 양방향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결국에는 금전적인 혜택이 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ICU를 4 단계로 구축하고 있고요. 등급별로 인력, 시술 기준을 차등하고 있어서 등급에 따라서 국가가 주는 기준에 대한 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 등급을 갖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그런 수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담 의사가 몇 명인지 전담 간호사 비율이 몇 등급인지에 따라서만 차등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능력에 따라서 환자를 봤을 때 이거를 재분배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이제 문재인 교수님과 국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는 이런 차등 수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 병원의 버든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차등 수가가 양방향 흐름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결국 상급병원은 어려운 환자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을 가질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지역 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기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임상적인 경험이 적극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환자들을 좀 더 빠르게 상급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환자나 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선망입니다. 집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러한 선망을 줄임으로써 모탈리티도 감소시키고 ICU 데이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와 가족에도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라도 저희가 비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통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팬데믹이 한번 터져봤지만 이러한 망들이 구축되어 있을 경우는 체계적인 구조가 있다면 지난번 저희가 코로나 19 때 있었던 이러한 그 과오들을 조금 범하지 않고 충분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재분배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지정학적인 모습을 봤을 때 충청권은 대부분의 이제 그 상급 ICU들이 이제 중앙 쪽에 충북과 마주어 있는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산이랑 보령, 예산 쪽과 같은 서쪽에서는 환자 이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언을 조금 드리자면 서울과 수도권에는 SMICU라고 서울 모바일 ICU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 그러니까 중환자실하고 똑같은 앰뷸런스가 3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경기권에서 이러한 환자의 이송이 요청이 되었을 때는 에크모 팀을 데리고 가서 에크모를 넣어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를 수용하고 다시 보낼 때는 충분하게 충청권에서도 이러한 이송팀을 만들어서 여러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같이 구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가 이제 아마 문재영 교수님 강의하셔서 인터벌을 두고 할 건데요. 상급 종합병원의 결국의 역할은
예전에는 단순히 환자 수용만이었다면 이제는 환자 수용이 아니라 이런 환자의 수용과 흐름을 역할을 이제 조정하고 하는 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부전이나 MOF, 에크모 고난이 시술은 상급병원에 이름해 주시고요. 상급병원은 앞으로는 에듀케이션과 워크포스의 허브 역할을 해서 이 중환자 전문의를 양성하고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면서 이러한 치료의 표준화 프로토콜을 권역에 보급함으로써 지역이 고르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올릴 수 있는, 평균화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듀케이션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충분한 행정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충분하게 중환자실에서 상급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그 지역 병원으로 충분하게 이제 이송할 수 있는 그 이송이라든지 환자 정보에 대한 이런 프로토콜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요약은 사실은 지역 위기에서 어떻게 응답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환자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중환자실을 보고있는데요. 각각의 유닛들을 잘 네트워크해서 그 환자들이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